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찰스 브라운 합참 의장이 북러 무기 거래 문제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하면서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며 전통적으로 긴밀했던 북중 관계에 러시아가 끼어들면서 앞으로 북중러 3국 간의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 대담에 참석한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 역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면서 러시아의 무기 생산 기반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Mostly, munitions, and I think it actually, in some cases, the North Koreans were able to provide capability. While, as you've probably seen, that the Russians have stepped up the aspects of their defense industrial base to produce. So it did provide them a window to get going. 브라운 의장은 그러면서 러시아도 기술 공유와 관계 강화 측면에서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과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도 밝혔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단방향 공격 드론을 제공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있어 관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의장은 이어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 간의 향후 관계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면서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였던 북한과 중국 사이에 러시아가 끼어드는 것을 중국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ecause it's more transactional than it is like the alliances we have with many of our partners around the world. China has had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you don't want a third wheel. Sometimes in some of these relationships. 브라운 합참의장은 또 미국 국방 전략에서 도전 상대로 지목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더 광범위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맹 파트너들과 확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출석한 하원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현재 미한일 3국 관계에 대해 역대 최고라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역시 미국이 한국, 일본과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상원에 이어 22일은 2014년 미국의 외교 현황을 주제로 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과 관련한 의원 질문이 이어졌고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두 나라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garding the trilateral partnership with Japan and Korea, are we cooperating with our two Northeast Asian allies in ways that we had not before? That's correct. That is correct.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미한일 3국의 관계가 역대 최정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do want to emphasize the work that the administration's done there from the early days of the administration, really focusing in on a strong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it really is at the best place that I've seen it in my 12 years. So. 베라 의원은 이어 한국민 일본 정상의 국빈 방문과 미한일 3국 정상이 채택한 캠프 데이빗 협정에 이르기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실이 인력 등 재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의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터너 특사가 임무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갖추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in fact, I think as we speak, Special Envoy Turner is in Korea right now, in South Korea, working on this critical portfolio. And yes, I'm going to make sure that she continues to have the resources, the support that she needs. 블링컨 장관은 이어 터너 특사실에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의회가 예산안을 시한 내에 통과시켰다면 필요 인력 등 국무부의 재원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는 중국은 군사적, 경제적,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주권과 영토 보전, 독립이라는 세계 평화의 기본 요소인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에 위배되는 침략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의 리창 총리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정상회의에서 새 지도자가 영내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도 이 같은 일정으로 회담 준비가 진행 중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정상회의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논의될 결과물들을 담은 공동 문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박진 당시 한국 외교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부산에서 만나 약속했던 감염병 대응과 경제, 무역, 인적 교류, 안보, 공중보건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정상회의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일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통화를 갖고 최근 중국 방문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대북전단 수준이 저열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전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전단을 보내는 탈북단체들은 전단 내용이 한국전쟁의 진실과 한국의 발전 상황 등 대부분 객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일을 처음 시작한 이민복 대북풍선단 대표는 대북전단을 저열하다고 주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년간 눈과 귀가 가려진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데 주력해왔다면서 전단 내용은 대부분 8.15 해방의 주체는 수령이 아닌 미국이고 한국전쟁은 인민군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역사 등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북한 동포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눈과 귀를 가려진 노예거든요. 눈과 귀가 가려졌다는 게 라디오와 인터넷을 못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거기서 그 수령 우상화 식격화돼가지고 굶어 죽으면서 수령님 만세를 부르는 그런 불쌍한 동포들한테 눈과 귀를 열어주는 원초적인 인도주의거든요. 이거 보내는 거를 무슨 부끄럽고 저거받아는 게 이게 정상인이에요. 실제로 이 대표가 지난 2003년부터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전단을 보면 8.15 해방과 인민군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미군이 아닌 동족의 보복으로 발생한 신천 대학살의 진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 등이 다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기소되었다가 지난해 공소 취소 결정을 받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전단에 저급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교재로 쓰이는 진짜 용이 된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역사를 수록한 소책자, 그걸 보내는데 그게 저급한가? 김정은 3대 수령 세습 독재를 비판한 내용이고, 그게 뭐 삼성도 나오고 심지어 김현아도 나오고. 박 대표는 또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을 특수정치범으로 고발합니다. 김정은 이자야말로 불변의 역적, 민족의 원수라는 제목 등의 글에 대해선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탈북민들 사이에선 북한 지도자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오히려 비판을 초래하고 북한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걸 인지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하는 게 사실 비난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최고 존엄을 비판하는 거는 소지 자체가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속성, 통제 속성도 무시한 삐라예요. 뭐 일부 하지만 이들의 이 고민이 저는 부재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해 수준이 저열한 대북전단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해 국내 모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했는데 이 조치는 당시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뷰이 뉴스 김용권입니다. 중국이 미한일 3국 주요 인사들의 타이완 라이칭더 신임 총통 취임식 참석에 반발하며 비난한 데 대해 타이완 정부가 이성을 잃은 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타이완 해협의 상황과 영내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영하며 중국이 이성과 자제력을 되찾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훼손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은 주권 독립국이며 우리의 주권적 지위에 대한 어떠한 왜곡도 타이완 해협의 현상 유지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히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개방,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라이칭더 타이완 신임 총통의 취임식에는 50여 개국 500여 명의 해외 축하 사절이 참석했으며 미국은 리처드 아미테지 전 국무부 부장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한국은 한국-타이완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타이완 총통 취임식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하는 것으로 한국 측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유조선 천마산호가 공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23일 새벽 2시 현재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북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지점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한반도 서해상에서 첫 위치 신호가 포착된 천마산호는 이후 남쪽으로 항해한 뒤 상하이 인근에서 뱃머리를 동쪽으로 돌렸으며 일반적으로 북한의 동해나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향하는 북한 선박은 이곳에서 방향을 바꿔 대한해협을 통과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천마산호가 어떤 이유에서 모항인 남포에서 약 800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는지 의문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중고 선박을 구매해 국제기구에 등록했습니다. VOA가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몽골 선적의 피스 엔보이호였던 이 선박은 지난해 11월 선적과 이름을 각각 북한과 용연호로 바꿨습니다. 중량 톤수 1,806톤인 용연호는 2005년에 건조된 비교적 신식 선박이며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약 6개월이 지난 최근 IMO에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국 선박이 선적을 북한으로 변경한 것은 북한이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선박 구매는 유엔 대북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VOA는 IMO 자료를 조회해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이 최소 40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번 사례를 더하면 지난해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두 41척으로 늘어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스페인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스라엘은 이에 반발해 자국 대사들을 즉각 소환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사이먼 해리스 총리와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스토레 총리,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22일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공존 필요성 등을 이유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 나라의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의 자위권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128명의 인질 구출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비난하고 이들 나라의 결정에 따른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들의 안전 회복과 하마스 제거, 인질 귀환이라는 정의로운 목표들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UN 193개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144개국으로 알려졌으며 로이터 통신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세 나라의 공식 국가 승인은 오는 28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방위산업체 12곳과 업체의 고위 경영진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른바 러시아와 관련 요인을 근거로 다수의 중국 기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불법적 일방 제재를 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아 왔으며 대신 일방적 괴롭힘과 경제적 강압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또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지적하면서 이는 양국이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주요 공동성명들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자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포함된 방산업체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12곳이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 신문은 제재 대상 경영진은 1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라이 레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16일 리빈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 담당 국장과의 화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재무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중국과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등 소재 기관 등 약 300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가 핀란드와 리투아니아와 접한 발트해 영해 구획을 수정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정부의 21일자 관련 법령 초안을 인용해 러시아 국방부가 핀란드만 동부의 러시아 섬들과 리투아니아 남서부와 접경하는 러시아 영토 칼리닝그라드 주변 국경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각각 남쪽, 북쪽으로 국경을 맞댄 러시아 역외 영토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옛 소비에트 연방이 지난 1985년 실시했던 국경 측량이 20세기 중반에 해양 지도를 사용했던 만큼 현대의 좌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또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움직임은 나토 군사동맹과 유럽연합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은 자국 군사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는 발트해의 해상 국경,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봉 등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 등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엄수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선포한 22일 오전 테헤란 대학교에서 개최된 장례식은 아야톨라 셰헤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장례 예배를 집전했으며 이 자리에서 하메네이는 알라에게 기도를 하며 우리는 그에게서 좋은 것밖에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장례식 이후 이들 시신은 테헤란 남부 아자디 광장으로 운구됐으며 라이시 대통령의 시신은 23일 그의 고향인 마슈하드로 옮겨져 매장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